결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유형,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0년 자료를 1월 15일부터 제공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 존속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하고 부부 간 소득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다자녀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고 6세 이하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선택한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등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유리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되고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인 근로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고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자금 상환 등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 금액을 합해 연 300만 원입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료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2010년부터 25%로 높아진 공제율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보다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116 세밀의 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